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.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, 리퍼도 최고,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,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.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2020년 대선 경선 첫 TV토론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. 민주당은 총 24명의 예비 후보들 중에서 TV토론에 참가할 20명을 어제 선정 발표했는데 탈락한 후보들은 불만을 나타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조기석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민주당이 첫 대선 후보 TV토론 참가자들을 발표했는데 네. 아이고 24명 다 포함시키지 뭘 또 4명은 곤란했을까요? 그렇죠. 그 네. 20명은 누구누구입니까? 네, 20명 지금 명단이 나왔는데요. 지금 이 20명은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펀드레이징한 것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20명을 정했습니다. 조 바이든 전 부통령,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, 피터 버티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, 줄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, 네. 털시 게버드 하와이 연방하원의원, 크리스텐 질리브랜드 뉴욕 연방상원의원,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,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,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 연방상원의원, 베토 오르크 전 텍사스 연방하원의원, 버니 샌더스 벌몬 연방상원의원,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, 머리언 윌리엄슨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. 작가도 있어요. 네. 이렇게 13명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와 펀드레이징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그 인물들이고요.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,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, 존 딜레니 전 메릴랜드 연방하원의원,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, 팀 라이언 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, 에릭 스월웰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, 앤드류 양 기업가 이 전 야후 CEO죠. 네. 이 7명은 여론조사와 펀드레이징 중에 여론조사에서 기준을 충족시켰고 펀드레이징은 기준만큼 돈을 걷지 못했지만 하나라도 충족시키면 이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20명이 확정이 됐고요. 이 20명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26일과 다음 주 죄송합니다. 네. 다음 주입니다. 26일 수요일과 27일 목요일 이틀 동안 10명씩 나눠 가지고 TV 토론을 하게 되고요. 이것은 이제 NBC 채널 4 NBC TV가 중계 방송합니다. 지금 말씀해주신 후보들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이름도 있고요. 네, 그렇죠. 이런 사람도 후보에 포함이 되나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당초 민주당이 내세운 경선 후보 24명이었단 말이죠. 맞습니다. 아까 뭐 기왕할 거 다 붙여주지 네, 그렇죠. 왜 4명을 떨어뜨렸냐 그런 말씀을 네. 최영호 앵커께서도 하셨는데 이 포함되지 못한 4명의 반발이 아주 좀 거세다면서요? 거세죠. 네. 예, 그래서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탈락한 4명이 아주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 입장은 규정상 맥시멈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민주당의 속내는 20명은 맥시멈이고 20명까지 가지 않고 그냥 한 10몇 명 정도 뭐 이렇게 좀 적당한 선에서 끝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20명이 다 채워질 만큼 네. 후보들이 난립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명을 더 4명이 더 초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초과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외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4명을 보면 스티브 볼락 몬태나주 주지사, 세스 몰튼 매사추세츠주 연방하원의원, 마이크 그레이버 전 엘라스카 연방상원의원, 그리고 웨인 메셈 플로리다주 미라마시의 시장 이렇게 4명이 제외됐어요. 이 4명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죠. 네. 이 스티브 볼락 몬테나 주지사만 그래도 좀 아마 최근에 CNN 이런 데서 좀 나왔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나머지 3명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. 여론조사도 하위권이고 펀드레이징에서 모금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외가 됐는데 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제외된 이유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최하위권이고 펀드레이징도 안 돼서 제외됐는데 그나마 TV 토론에서 얼굴이라도 좀 알려야 될 텐데 TV 토론 제외되니까 이 4명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. 그렇게 되겠네.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이 4명이 24명 중에 가장 바닥이다 이렇게 공표한 셈이 돼버리니까 네, 네. 이 사람들은 캠페인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. 그렇죠. 누가 이 사람들에게 펀드레이징을 할 것이고, 그렇죠. 예, 그 여론조사를 해도 누가 이 사람들 찍어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 많은 거죠.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? 막 이렇게 말들이 많고, 특히 그 스티브 볼락 몬테나 주지사 현역 주지사인데요. 여론조사에서 자신은 기준치를 충족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
무슨 얘기냐면 2월 9일 여론조사에서 스티브 볼락 주지사는 1%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어요. 1% 이상 지지율을 얻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. 토론회에. 근데 이 1% 이상 지지율을 얻은 이 여론조사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출마 후보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중에 뭐 사지선다, 육지선자, 뭐 10지선다 이런 식으로 뭐 지금 24명이니까 24지선다 아무튼 여러 명의 후보를 내주고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선택하게 하면 되는데 이 2월 9일 조사 때는 자유롭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차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누가 적합할 것 같습니까? 한 사람 이름을 대십시오. 자유롭게 쓰라고 한 거죠. 그래서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볼락 주지사는 이 2월 9일 지지율에서 본인이 1%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했는데 네.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 잘못됐다.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실제 민주당의 지금 그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이름을 쫙 적시해주고 그 중에 누굴 원하냐를 물었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지. 후보들 이름 자체를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당신이 누가 좋은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대라 이러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. 이렇게 지금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얘기하고 있어요. 이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말 그대로 오픈해서 퀘스천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 여론조사 방식까지 이렇게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하필이면 기준을 충족시킨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스티븐 볼락 주지사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스 몰튼 매사추세츠 연방하원 의원도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출마를 4월 5월에 좀 뒤늦게 한 후보들도 있는데 그런 후보들은 펀드레이징할 시간도 없고 여론조사에 참가할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말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지도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은 많은데 결국 이들 4명 후보들은 참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후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? 다른 사람들 아니 나도 이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. 이건 나올 수는 있겠죠. 나올 수 있죠.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그만큼의 이제 이미 이 앞서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러닝을 하고 있고 자기는 뒤늦게 스타트하면서 러닝하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는 자유죠. 근데 뭐 다들 정말 자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면에 되겠습니까? 네. 네. 근데 어쨌든 이번 첫 TV 토론을 통해서 1차로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네, 듯한 그렇죠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20명의 후보들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토론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네. 10명씩 나눈다면서요? 맞습니다. 그 10명씩은 어떻게 지금 나눠진 거예요? 네, 그래서 이 20명의 후보들 확정됐는데 네. 26일 수요일 날 10명, 27일 목요일 날 10명 이렇게 나눠져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. 아하. 근데 이제 수요일 날 10명이 누가 10명 수요일 날 토론에 나설 10명은 누구고 목요일 날 토론에 나설 10명이 누군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그 두 그룹을 나누는 원칙은 정해졌습니다. 이게 재밌는데요. 지지율에서 가장 높은 두 후보는 갈라지도록 했어요. 그러니까 지지율 현재 1위와 2위를 달리는 후보가 같이 붙어버리면 그런 또 그 토론은 재밌겠지만 네. 나머지 토론이 재미없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지지율 1위와 2위를 갈라놓는 것이 원칙이고요. 그다음에 지지율 꼴찌에서 두 번째도 갈라놓습니다. 왜냐하면 한쪽이 지지율 1, 2위가 쏠리고 나머지 네. 한쪽이 지지율 꼴찌에서 두 번째가 쏠리게 되면 한쪽은 메이저고 한쪽은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니까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이 두 사람은 따로따로 나갈 네, 가능성이 네.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일 토론과 목요일 토론이 대등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민주당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마치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 붙는 토론은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이 보겠죠. 그렇죠. 그걸 많이 보고 그걸 민주당의 실제 대선 토론으로 생각할 거고요.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 안 들어가는 토론은 사실상 2부 리그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. 네. 주니어 네. 디베이트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 차원이라고 하니까 언제 정확히 그 10명의 라인업이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를 떨어뜨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 있는 후보들이 양쪽에 아마 갈라져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뭐 20명의 예비 후보가 지금 난립을 하다 네.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규정이긴 네,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
별로 재미가 없을 맞아요. 것 같아요. 이 TV 토론회가 좀 흥행에 성공하려면 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확 대적할 만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 그렇죠. 나와서 네. 조금 빛을 내줘야 되는데 네. 그게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이게 하네요. 사실은 네. 그 흥행 면에서, 그러니까 공정성 면에서는 뭐 민주당의 이런 그 원칙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10명을 나누는 그 원칙이 타당한 것 같아요. 네. 공정성만 놓으면. 그러나 그렇죠. 흥행을 놓고 보면 굉장히 그렇죠, 안 그렇죠. 좋죠.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이 맞붙어야죠. 맞붙어야지 사실 그렇죠.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두 후보를 유권자들이 비교하면서 아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좋구나,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좀 기싸움도 해주고 서로가 뭐 돌발 발언도 해주고 하면서 좀 흥미도 높일 수가 있는데,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유력 후보들도 떨어뜨려 놓고 이래버리면 뭐 글쎄요, 좀 상당히 좀 밋밋한 그런 그 토론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 민주당 토론 방식대로라면 네. 굉장히 좀 수박 겉핥기식의,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슈를 만들기에는 좀 그 민주당 TV 토론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민주당의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 4명을 탈락시킨 것도 그렇고 포함 안 시킨 것도 그렇지만 예비 후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좀 후보들이 좀 탈락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20명에 포함 안 된 4명은 사실상 사형 선고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 후보들은 조만간 아마 기버업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펀드레이징이 그렇죠, 전혀 안 안 될 거예요. 되겠죠.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.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좀 그 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그런 후보들은 아마 정리가 좀 되겠죠. 정리가 될 가능성이, 네. 캠페인을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가 되길 바라는 것 같고, 아마 2차 TV 토론쯤에는 지금보다 확 숫자가 줄어서 좀 압축적인 그렇게 그런, 되겠죠. 그래서 1차 TV 토론이 좀 뭐 싱겁게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이번에 최대한 많은 좀 필요 없는,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후보들을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가,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 20명이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튀어서 그렇죠. 네. 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박혀야 박혀야 되는데 되죠. 이게 보통 작전이 그래서 아닌데요. 2016 대선 때처럼 네.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처럼. 그 첫 TV 토론부터 아주 강한 인상을 줬듯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도 그런 인물이 과연 튀어나올런지, 그게 이번 그 첫 TV 토론을 보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아닌가.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가 무슨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. 튀는 후보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. 뭐 그게 기대를 가져보죠. 뭐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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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도 좀 튀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좀 이상하게 하고 네. 그다음에 이 뭡니까 징도 좀 박은 옷도 입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뇌리에 좀 뭘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. 남겨야 이게 되죠. 말이에요. 네. 뭐 말로 해가지고야 몇 분씩 얘기해서 뭘 할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고 뭐 그렇죠, 그런 식으로 그렇죠. 하면 사실 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네.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려운데 과연 이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참 그래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볼만한 또 그렇습니다. TV 토론이 되지 그러니까요. 않을까. 기대가 이런 되긴 생각도 하네요. 드네요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주영석 기자였습니다.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.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, 리퍼도 최고,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.